내일 시장의 모습은 어떨지 고냐 스톱이냐로 미리 예측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한 인기 검색 상위 안에서 골라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막판에 이제 동시효과 지나고 나서 종가에서 약간 상승을 반납한 일부 종목들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오늘 시장은 밝았습니다. 그럼요. 네, 내일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결국에 이제 수급의 연속성이 오늘 강한 쪽으로 더 붙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혹은 12월 초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어떤 개인적인 행복 회로까지 한번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정말 오랜만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반도체 IT와 2차 전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선호했었던 쪽으로 수급 유입이 되고 있어서요. 이들에 대한 연속성을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업종이 올랐지만 유독 안 오른 업종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섣부르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에는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의 연속성이 받쳐줘야 된다. 그쵸. 오늘 특히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군들이 네. 내일도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지 체크를 그쵸. 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10가지 종목 알아보기 앞서서 지난주 김태성 본부장님의 성적은 아쉽네요. 그래도 혼자 감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90% 네. 높은 적중률 기록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안에서도 9개 종목의 고스톱 의견 맞춰주셨고 오늘도 10개 한번 노려보도록 하죠. 반도체와 친환경 에너지, 제약바이오, 의료 AI, 조선, 2차 전지, 방산 등이 올라와 있고요. 어떤 종목인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막판에 동시효과 구간에서 오히려 상승을 키웠습니다. 3%의 오름세로 장을 마쳤고요. DS 단석과 알테오젠, SK하이닉스, 루닛 순으로 있는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DS 단석입니다. 오늘 네.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그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에 약간 착시 현상인 겁니까? 아니면 오를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역시 앵커님이 다 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착시효과요? 네, 제가 할 말이 딱히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보태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착시 효과가 맞아요. 그러니까 무상증자 1대2 비율로 이제 무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는 3분의 1 좀 낮아진 가격대. 하지만 여기에 주식수가 그만큼 이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 권리락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음과 동시에 차익 매도 물량이라든지 거래가 조금은 더 활발하게 나올 수도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부터 중반 후반까지 중간중간 상한가가 일시적으로 풀리는 어떤 흐름들은 나오긴 했어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에 저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두 번째로 첫 번째 수급은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바이오 항공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항공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폐식용유를 이제 활용을 해서 항공유에 이제 우리가 첨가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의무 비율이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은 2030년 이후부터는 100%를 바로 이제 이 바이오 항공유로 이제 대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DS 단석과 같이 바이오 항공유 전처리를 할 수 있는 기업에 당연히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전처리를 할 수 있는 기업 상장사 중에 유일하게 DS 단석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후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건 좀 달라집니다. 왜냐 후처리는 결국 S-오일이라든지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이러한 정유사가겠지만 전처리 부분에서는 DS 단석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요. 저는 만약 이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좀 보이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의견을 드릴게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달 들어오면서 정말 시장 안 좋을 때 이들 혼자 유독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권이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기에 저는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덥석덥석 사기에는 내일 시초에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규 매수는 조금 보류. 하지만 보유자분들은 추세가 꺾기 전까지는 조금은 더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그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한 것처럼 그렇죠. 네, 이 바이오 항공유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DS 단석 여기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그 의견 하지만 투자 의견은 중립. 그렇죠. 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현대로템이에요. 그냥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방산이 엄청 핫했잖아요. 네. 근데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신고가를 막 기록하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방산주들이 지금 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현대로템도 오늘 좀 많이 밀렸는데 기회입니까? 기회이긴 하죠. 하지만 오늘은 기회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스탑 의견을 좀 먼저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방산 대형주 혹은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기업들 펀더멘탈 바뀐 거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센티멘탈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동안에 덜 오른 쪽으로의 지금 수급 이동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안 오르던 삼성전자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그동안에 반응이 없었던 2차 전지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권인 종목군들을 팔고 새로운 종목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의 어떤 실망 매도 혹은 차익 매도 물량이 지금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서 현대 롯데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LIG 넥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스탑이라 그래서 표현이 약간 너무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 정도의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타이밍을 조금은 잡을 시간을, 여유를 좀 갖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시장 3분기 내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만큼은 우리 계좌를 어느 정도 지켜줬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힘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너무 빠르게 접근하실 필요도 없고 여전히 수출 물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트럼프 2기가 되면 방산 비용에 대한 어떤 증가는 각 나라별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방위비 증가는. 그래서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되 지금 당장의 어떤 적극적인 공략은 다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제가 이 코너 오프닝 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가는 기업이, 그러니까 수급이 오늘 들어오는 기업이 당분간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으니 오늘 소외가 된 쪽은 조금은 천천히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오늘 현대로템은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오늘이 매수 기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해도 좋을 만한 종목이고 펀더멘탈상의 변화는 없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그쵸. 하셨잖아요. 그럼 뭐 이동평균선에 닿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매수 타이밍은 언제로 보는 게 좋습니까? 저는 일단은 네. 올해 연말까지는 조금은 내려놓으시는 게 맞을 것 연말까지요?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의 어떤 공통적인 부담 중에 하나는 뭐냐? 폴란드 말고 새로운 유럽 국가와의 새로운 계약이 나왔는가? 아직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 연말 전에 나오면 당연히 그때는 붙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말까지 방산주에 대해서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음을 저는 조금은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내년 초에 정말로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시점에 만약 반등이 나오지 않고 조정을 받고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월요일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만약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면 가장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수목금의 변화면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은 스톱 의견이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13.36% 급등 마감했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화진 과장과 함께 그 의견을 좀 강력하게 드려서 저희 시청자분들은 뭐 알테화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급등하는 거 보면서 알테화진을 믿지 못해 아쉬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대응을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사측에서도 이번에 그 IR에서 그래 원하는 그 기업을 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이러한 기술 다 갖고 있고 다 잘 진행하고 있으니까 말만 안 했을 뿐 너희가 유추하면 답이 나올 거야 라는 걸 언뜻 내포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어떤 그런 대응력을 보면서 원래 삼성전자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1위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장의 1위인 삼성전자도 사실 대응이 좀 미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을 막지 못했거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이 정도면 정말 답지를 다 알려준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어떤 안도감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 3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면 나도 사야겠다라는 투심이 더 강하게 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조정이 나올 때는 그 조정이 굉장히 짧고 위로 이제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또 강하게 나오는 그러한 흐름들이라서 저도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될 건
최근에 어떤 급등과 급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물량, 그것보다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제 물량들이 지금 이 기업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음은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를 하실 때는 항상 불편하겠지만 조정이 나올 때,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시세가 날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 챙기면서 가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리포트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알테오젠의 주가 급락을 유발했던 루머로 네. 뭐 유상증자도 있었고 할로자임의 특허 침해 가능성 이야기도 있었고 또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 네. 이대주주의 주식 매도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루머가 단기간에 갑자기 우수수 쏟아진다라는 게 사실 투자자분들이 감내하기는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이긴 해요. 네. 그럼 이 루머는 루머일 뿐 진실이 없었다라고 그 애널리스트는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고스란히 믿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래도 나는 이거는 좀 의심하면서 체크해볼래 하는 루머 있으십니까? 일단 첫 번째, 네. 할로자임 특허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알테오젠의 귀책은 없습니다. 침해를 하더라도 그들이 침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지금 부사장님이 누구죠? FDA 그 변호사를 맡으셨던 분이 지금 알테오젠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임원으로. 그러면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그분이 가장 잘 알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테오젠이 과거부터 미리 준비를 해왔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대주주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이제 증자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증자의 목적 중에 아무래도 이제 공장 증설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악재로 받아들여야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제가 아무리 뜯어봐도 세 번째가 가장 그래도 좀 현실성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네. 그런 어떤 불확실성은 현재 남아있는 상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속 의심이 가신다면요. 그런 체크 포인트를 하나 작성해서 이게 해결이 됐나 안 됐나 뉴스들을 계속 그럼요.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은 고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하나오션으로 가겠습니다. 그 현대중공업과의 고소에 있어서 취하 소식이 나오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라고 네. 하는데 요 이슈는 어떤 뉴스입니까?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냥 그들끼리 아웅다웅 하던 과거부터 있었던 일들이 최근에 이제 관심을 받으니까 조금은 확대 해석이 되는 조짐들이 좀 보이긴 했으나 오늘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해서 그 뉴스 때문이다라고 저는 이해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확실한 건 뭐냐면 미국은 현재 조선업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MRO 사업이라고 하는 것, 군사 제품에 대한 어떤 보수 보안 작업에 대해서는 하나오션과 HD 중공업의 힘이 굉장히 또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다른 조선사들도 물론 지금은 다 챙겨봐야 됩니다. 최근에 뭐 LNG 관련한 조선 기자재까지도 흐름이 좋잖아요. 하지만 트럼프 2기에서 가장 중심에 있을 어떤 키워드는 MRO라는 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나오션은 조정 시에 천천히 모아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입김이 닿은 종목군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보여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면 저는 손해볼 확률이 적은 기업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2기 정책 아니어도 본업은 긍정적이다. 그럼 고겠네요.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하나오션 고 드리겠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루닛입니다. 22% 급등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AI를 보면서 느낀 게 한 번 수급이 붙어버리면 세죠. 또 한 번 작정하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이게 왜 오르지라는 거를 판단하기도 전에 주가는 저만치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루닛은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에게 입김도 한 몫을 했지만 맞아요. 그것 치곤 단기간에 너무 잘 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로봇과 의료 AI 기기의 공통점은 네. 시가총액은 엄청나게 커졌지만 네. 그 시총을 받들 만한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네.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하지만 3분기 들어오면서부터 약간의 차별점이 나타나죠. 로봇은 여전히 뉴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못하는 것은 대장주들의 실적이 부진하다.
하지만 의료 AI 기준 루닛으로 보면 YOY 대비로 엄청나게 또 성장했음을 확인을 시켜줬고, 또 루닛 스코프라든지 이러한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는 가운데 이 볼파라 헬스케어 인수 효과가 조금씩 재무제표에 지금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그런 상황 속에 AI에 대해서 인풋 대비 지금 아웃풋이 많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 영상의학 진단 분야에서의 AI의 역할은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상용화가 될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을 완벽하게 대체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사람의 어떤 능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게 보조해준다라는 개념의 의학 AI이기 때문에 저는 루닛, 뷰노, JLK, 딥노이드 이 기업들이 지금 순환매가 계속해서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결국 대장주인 루닛이 여기서 조금은 더 가야 그들이 다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루닛 세대 그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도 여기서 또 고를 받았습니다. 네. 진짜 지금 강한 의료 AI입니다.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일장에 고냐 스톱이냐 보시죠. 네이처셀과 현대로템만 스톱이고 나머지는 다 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도 봐도 괜찮을 만한 베스트 종목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루닛을 가지고 나왔는데 루닛이요. 네. 사실 제가 방송을 준비할 때보다 더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지금은 가는 종목이 간다. 특히나 일론 머스크의 혹은 트럼프의 입김이 좀 닿은 쪽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쪽을 좀 쫓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앞서서 한번 언급드렸지만 볼파라 헬스케어 이후에 정말로 실적의 개선세가 나타나는 3분기 숫자를 확인했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 국내에서 잘 팔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잘 팔린과 동시에 지금 미 시장에서도 지금 활약을 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좋은 점들을 받고 있는 게 현재 루닛 스코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루닛에 대해서 좀 관심도를 높여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보통 종가에 베팅을 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일단은 오늘 쫓아가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내일 갭상승보다 만약에 보합권에서 혹은 이제 약간의 조정을 보인다면 그 조정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58,000원이라고 하는 손절 라인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저는 조정 시에 모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 1차적으로는 75,000원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75,000원, 손절가 58,000원입니다.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